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2022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영역의 22문항의 해설을 시작할게요. 자, 이제 1번 볼게요. 미치 같은 지수의 곱셈입니다. 그렇죠? 지수끼리 뭐 해야 되죠? 더하면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함수값을 물어봤으니까 부정적분 문제죠. 그래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f1이 1이래.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이 값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적분상수 c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1, 2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f2의 값이니까 f2를 계산해 보면 8-4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야. 세타가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지 지금. 그지? 자, 근데 탄젠트가 5분의 12일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답은 음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자, 그러면 탄젠트 값이 5분의 12가 되었다.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사인 세터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고요. 코사인 세터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극한을 읽는 겁니다. 0의 좌극한 이렇게 읽으면 마이너스 2고요. 2의 우극한 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이렇게 줬고요. f1, f'을 주고 g'1. 자, 곱셈 이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g'x는 곱셈 이분 2x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의 f'x 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 전부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g'1은 2f1 더하기 4 f'1 이렇게 될 거고 f1이 지금 얘가 2고 요 값이 지금 1이니까 4 곱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은 8,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둘러싸인 부분이래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적분을 계산하라는 건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당연히 위쪽에 있겠지요. 자, 그럼 이 교점의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할 건데 5x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교점이 얼마일까? 여기가 0이고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요거는 마이너스 3x의 x 마이너스 2의 dx입니다. 자, 얼마죠?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0부터 2에서 0을 빼서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8이 되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됩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되면 S3-S2 뭐야? A3. 그럼 이걸 일반항의 형태로 써보면 첫 번째 항이 2 플러스 5D가 여섯 번째 항의 값이고요. 2 곱하기 A3은 뭘까? 2 플러스 2D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5D 2항 되면 4D 마이너스 4D니까 D는 4 빼기 2 그래서 2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공차가 2고요. 첫 번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에 10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됐어.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2면 10번째 항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냥 20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써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고요. 2a 그러니까 4 플러스 n-1 9 공차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약분해 봅니다. 그럼 11 곱하기 2니까 이 값은 11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x = a에 대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fx의 제곱의 실수 전체의 값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보면 1차 함수니까 a보다 작을 때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 연속이에요. a보다 클 때도 연속이니까 x = a에서 fx의 제곱이 두 값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는
fx의 제곱이 a보다 작을 때의 극한값은 연속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 될 것이고 a보다 클 때의 극한값은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 둘이 같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a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3a 제곱이니까 3으로 나누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고요.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이 되는 상수 a의 값의 합은 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예요.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데 보세요. n번째가 n이 홀수면 분의 1, 짝수면 8을 곱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구하는 거야. 근데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줬고 우리는 첫 번째, 네 번째를 구해야 되니까 거꾸로 값을 찾아가면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먼저 n에다가 1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a12가 2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역추적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a11, 그러니까 n이 홀수니까 a11분의 1이 2분의 1이 돼서 2가 왔으니까 11번째 항은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10을 넣어보면 n이 짝수니까 a10, 8 곱하기 a10 했을 때 2가 된 거야. 맞죠? 그래서 11번째 나왔으니까 10번째 항은 얼마를 곱하면 2가 되겠어? 4분의 1을 곱해야겠죠. 자, 그러면 9번째 항은 이제 n에다가 똑같이 뭐 한 거예요? 9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n이 9야. 그럼 n이 홀수니까 a9분의 1이 얼마? 4분의 1이 됐다는 거지. 그럼 이 값은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8 구해보자. a8. 그러면 이제 n에다가 8을 넣어본 거야. 그럼 a9는 4가 됐는데 이 4가 어떻게 됐냐면 짝수니까 8 곱하기 a8을 했더니 9번째 항 4가 나왔대. 8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가 나오겠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다시 요 값이 처음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8번째 항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7번째 항은 얼마란 얘기야? 2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은 4분의 1, 그 다음은 4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그럼 6번째 항이고 얘가 5번째 항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네 번째네. 그럼 네 번째 항이 여기죠. 2분의 1이 네 번째 항이고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4가 됩니다. 자, 이 둘을 더하면 얼마냐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n이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n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n의 값의 합이니까 n이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들을 다 더하면 이런 값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둘의 교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둘을 연립해야 되니까 둘을 연립하면 로그 n의 x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항이면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으로 합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1인데 얘를 미치 같은 로그 n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은 n 이렇게 되니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어디 있어야 돼?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한번 상황을 볼 건데 얘는 지금 이런 애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이미 어떻게 돼? 1과 2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이 값이 있으려면 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쯤에 x가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쯤에 x가 2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두 근 중 한 근 얘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항상 음수가 되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값하고 2를 넣었을 때 값에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4-n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 4 더하기 6이니까 10-n이 되는데 얘는 양수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마이너스 필요 없죠. 부등호 둘 다 마이너스 빼면은 플러스 되니까 이때 n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5, 6, 7, 8, 9를 더한 값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4. 그러니까 28 더하기 7이니까 35.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자, f0은 0, f1은 1이고 0부터 1까지 정적분값 6분의 1을 만족시킨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 가와 나의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에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선 fx를 이렇게 그리라고 하고 0과 1 사이선 원래 그대로 fx를 그리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2는 gx. 자, 주기가 2. 그래서 지금 간격이 2가 된 거죠. 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연속인 건 그릴 거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여기서 출발했겠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쓸 거야. y는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와서 얘가 y는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는 것은 x축 대칭을 해서 그렸다. 그러니까 최초에 0과 1 사이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다음 x축 대칭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뭐 이만큼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쵸? 2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3,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릴 거고 얘가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y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면 자,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찍을게요. 여기. 그 다음 f1은 1입니다. 찍을게요. 자, 그 다음 0부터 1까지 정적분값이 양수 6분의 1이니까 위쪽에 그리면 돼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6분의 1은 상당히 작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6분의 1, 여기는 6분의 5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자, x축으로 얘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1로 온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마지막에 x축 대칭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어디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6분의 5죠. 얘가 6분의 1, 6분의 5인데 6분의 5,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기가 2인 함수가 되게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연속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얘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굴러 뭐 선생님 이거 임의로 그린 겁니다. 편할 대로 그리십시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2인데 지금 이때 이 부분들의 넓이를 계산하래요. 자, 여기가 요거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3개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6분의 5가 3개면 얼마죠? 6분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이 몇 개? 2개니까 6분의 2가 돼서 정답은 6분의 17 이렇게 돼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 B가 4고요. 자, 여기가 4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5고요. 코사인 BAC가 8분의 1. 자, BAC. 자, 여기가 8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 일단 세타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볼게요. 그림이 작아서.
자, 삼각형 ABC가 있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근데 AC 위에 점 D가 있고요. BC 위에 점 E를 잡았는데 BAC, 자, BAC, 세타라고 정의하네. BDA, BDA, 자, 여기도 세타라고 이렇게 줬네요. 그럼 요건 지금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4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BED, 자, BED, 자, 여기도 세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이 DE의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X라고 설명을 해봅시다. 자, DE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DE는 BDC라는 삼각형 내부에 있는 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뭘 할 거냐면 여기가 4라는 걸 아니까 이 DC의 길이가 5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AD의 길이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세타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을게. 그러면 이게 지금 2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요 길이가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AD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는 겁니다. AD의 길이가 1이니까 DC의 길이는 뭐가 됐어? 4가 됐어.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4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BC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BC의 길이는. 자,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4니까 지금 2등변 삼각형이라서 둘의 각의 크기는 또 같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려고 세타의 값을 아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 길이도 계산될 수 있겠지. 자, 요 길이가 계산되면 이제 요렇게 되는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의 값을 이용해서 뭘 찾을 거냐면 x의 길이, 즉 d2를 계산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먼저 BC의 길이를 계산해 봅시다. BC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코사인 법칙. 자, 그리고 요 사이에 끼인 각 뭐라고 쓸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세터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게요. BC의 제곱은 그러면 4, 16 마이너스 32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즉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2 곱하기 8분의 1,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6 더하기 16 더하기 4니까 이 값은 36이 되고 BC의 길이는 6이 된 거예요. 자, BC가 6이면 지금 요 길이는 지금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죠. 그럼 요 길이가 3이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자, 요 길이를 m이라고 하면 이 DM의 길이는 루트 얼마가 되죠?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인 세타는 뭐였다? x분의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사인 세타는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 값을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세타는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삼각형의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인 세타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이게 8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루트의 1 마이너스 64분의 1, 즉 64분의 63 이렇게 돼서 x분의 루트 7이라는 값은 8분의 루트 63은 얼마가 되죠? 9 루트 7, 3 루트 7이죠. 3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루트 7 없애면 x분의 1이 8분의 3. 따라서 x는 3분의 8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 범위에서 이거고 그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얘도 또 무슨 뜻? 주기가 1, 한 칸 단위로 값이 반복되는 함수인데 자, 이 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f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자, 그냥 가볍게 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0부터 1이 있어요. 여기가 0이고 1인데 0과 1 사이에선 3이래.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3. 근데 1일 때는 1이래. 근데 이게 주기가 1이니까 1부터 2까지도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또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무조건 1이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전부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보자고. 자, 얘를 K가 1부터 20까지를 나열해보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F 루트 1이고요. F 루트 1이죠. 자, 요렇게 되고요.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F 루트 2가 되고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F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3분의 20 곱하기 F의 루트 20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앞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에서 3분의 20까지 가는 건 알겠는데 자, 요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F 루트 1은 얼마입니까? F 루트 1. 그러니까 1이니까 요 값은 현재 1이지. 자, F 루트 2는 얼마예요? 1점 얼마니까 요 사이 값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F 루트 3 얼마죠? 1점 얼마?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F 루트 2, 루트 4는 또 2가 되니까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곱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1, 그 외에는 전부 3 이런 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루트 안에 제곱수인 애가 어떤 애냐면 F 루트 1 요거 1이고요. F 루트 4 그리고 F 루트 9 20까지 가면 F 루트 16 자, 요 값은 전부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3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가 전부 3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이게 전부 없어지는 거죠. 그쵸? 나머지가 전부 3이면 얘네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는 건 그냥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을 처음에 3이라고 간주하고 1부터 20까지 그냥 쫙 더할 거야. 얘를 3이라고 보면 1, 2, 3, 4에서 20이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원래는 3분의 1인데 지금 난 뭐 한 거야? 3분의 3으로 계산한 거야. 그럼 다시 3분의 2만큼을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부터 20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빼주세요. 3분의 2만큼을 더한 거. 누구를? 1, 4, 9, 16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 값은 2분의 등차수열의 합 20, 2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요게 10이고요. 20이니까 3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10이니까 210에서 20을 뺀 거. 그래서 190이다.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14번 볼게요. 두 양수 PQ와 자, PQ가 양수랍니다. PQ는 어디 있을까요? 아, 마지막에 우리가 더하는 PQ의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fx가 주어져 있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PQ를 찾는 거네. 자,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gx 절대값이고 절대값이네. g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이다. 자, 미분 가능하지 않대. 절대값 있을 때 무슨 얘기? 뾰족점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gx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자, 이제 gx가 가에 나오죠.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가 있어야 돼. 자, 근데 이 gx를 보세요. 앞에 x가 곱해져 있고 요 안에도 x, x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x는 그냥 양수음수가 상관이 없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x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제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호가 발생하거나 안 하냐의 차이니까 이 가의 조건에서 이 gx를 지금 이렇게 정리할 거야. 자, x의 gx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x 있으니까 절대값 x 이렇게 끄집어내고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 절대값을 풀어서 양변을 x로 나눌 거야. 그러면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달라질 수 있고요. x가 0일 때는 설명할 수 없지. 현재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x가 양수면 gx는 x 절대값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gx는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x랑 소거되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gx라는 것은 문제 서두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x 이퀄 0인 지점에서 둘의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0 여기다 0 넣으면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절대값이 되는데 그 값이 여기다 0 넣은 거 마이너스 절대값 f의 0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p죠. 그냥 마이너스 p 플러스 q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x에 0 넣었을 때 둘은 값이 같고 0이 된다는 얘기니까 g0은 지금 0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찌됐던 x가 양수일 때 gx는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여 절대값을 수치한 것이고 gx는 그만큼 음수일 때는 그만큼을 이동한 것을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gx의 절대값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fx의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설명해 봅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 거야. 자, 얘를 미분하면 f'x는 뭐가 될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얘는 3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자, 그 다음에 f3을 구해봅시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9 값이 매우 작네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제일 먼저 할 건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을게요. 좌표축을 먼저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먼저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일 때 마이너스 12인 그래프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7이고 3일 때는 마이너스 39니까 값이 매우 작죠. 그러니까 대략 선생님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지금 요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인 지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 그래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그냥 접혀 올라가면 지금 현재 미분 불가능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얘가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니까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평행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냐면 이 점 있죠. 이 점이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딱 가서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여기에 절대값을 딱 취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일단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는 미분 가능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요.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x가 양수일 때는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을 취한 거고 x가 음수인 부분은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값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렇게 그래프가 돼야 돼요. 요렇게 이해 가시나요? 그럼 여기가 중근 지역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미분 여전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7만큼 이동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야만 주어진 나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1이 바로 우리가 찾는 x축으로 p만큼 7이 바로 y축으로 q만큼이 되는 거니까 이들의 합은 우리는 얼마다? 8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떤 t가 있는데 자, 얘가 0인 실근 중에서 0과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찾는 것은 뭐냐면 sin 2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t와 같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와 같도록 하는 실근 x값 중에서 0과 4 사이에 있는 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와 큰 걸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두 함수는 똑같이 x 앞에 개수가 전부 뭐죠?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럼 이때 이 두 함수는 주기가 얼마죠?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얼마인? 4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0과 4 사이에 이렇게 설명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비교를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0부터 4까지니까 그냥 딱 0부터 4까지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좀 삐딱한데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첫 번째 sin 2분의 파이 t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적당한 색깔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적당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쫙 긋은 거야. 아무 선을 그냥 딱 걷어.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작은 요 값이랑 제일 큰 애가 여기죠. 요 두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작은 걸 알파 t, 가장 큰 걸 베타 t라고 얘기할 때, 자, t가 마이너스 1과 0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이니까 요 범위에서 모든 실수 t는 알파 t 더하기 베타 t는 5다 그랬어. 자, 그럼 요 사이의 값을 선생님이 하나 그냥 표현을 해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요 사이의 값을 이렇게 그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제일 작은 애가 누굽니까? 지금 요게 제일 작죠?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 제일 큰 애가 얘가 제일 큰 값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때 요 값을 우리가 알파 t라고 얘기한 거고 그 요 값을 베타 t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값을 보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칭적인 성질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1에서 요만큼을 간 거고 얘는 3에서 2만큼을 갔는데 자, 여기 크기를 잠깐 보면 자, 요 부분의 크기랑 지금 요 부분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고 요만큼까지 베타에 있다고 치면 알파는 1 더하기 요만큼이고요. 베타는 요거 더하기 1만큼 더한 애가 두 개 더한 거니까 당연히 알파 t 더하기 베타 t는 5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이 점하고 이 점은 대칭적이니까 요 가운데 값, 여기 딱 교점하고 좌우 대칭이 되겠죠. 두 그래프는.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요 가운데 2분의 5와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의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식을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식을 복사해서 자, 요 옆에다 놓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것들을 지우고 자, 요렇게 그런 다음에 그래프 자, 요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죠. 자, 니은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과 같아야 돼. 이때의 t 값은 요 범위에 있다. 즉 0과 2분의 루트 2 사이. 자,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루트 2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이니까 지금 어느 지점? 2분의 루트 2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지? 그러면 요 범위에 있을 때, 자, 요 범위에 있을 때입니다. 자,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는 항상 베타 0 더하기 알파 0과 같대요. 자, 베타 0은 뭐냐면 t가 0일 때의 값이야. 그럼 t가 0일 때는 지금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요렇게. 자, 요렇게입니다. 여기가 0일 때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면 알파 0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베타 0은 어디냐면 이 4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4가 포함되지 않은 지점이니까 여기가 그래프가 지금 전부 뻥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값, 그 다음 제일 큰 값이 여기니까 여기가 베타 0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니까 알파 0과 베타 0의 차이는 3이지. 그러니까 차이가 3이 되는 지점의 t 값들은 전부 요 사이에 모여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이에다 선을 이렇게 하나 쫙 걷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지점의 값은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거지. 자, 알파 t. 여기가 알파 t고요. 자, 그 다음에 큰 게 여기지. 여기가 베타 t입니다. 자, 여기가 알파 t고 베타 t인데 이제 또 이렇게 볼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요만큼하고 지금 요만큼이 같은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자, 그러면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면 이 값은 얼마가 돼? 지금 이 그림상에서 3을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나도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간격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밑에다 한번 이렇게 거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거봤다. 그러면 밑에다 이렇게 걷을 때 얘가 지금 알파 제로고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야. 그러면 이때 요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 1이 될 수 있냐라는 거야. 맞아요? 이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간격이 1이 될 수 있냐, 3이 될 수 있냐라는 건데 지금 그냥 여기 봐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3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둘의 차이 요만큼은 3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3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3을 만족하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디귿은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그러니까 t = t1이라는 어떤 지점에서 제일 작은 x값하고 t = t2에서의 제일 작은 x값이 서로 같을 때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면 둘의 값을 곱했을 때 3분의 1이 되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둘의 차이가 2분의 1일 때 곱하면 3분의 1이 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자,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잘못 누르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어떤 똑같은 y, x 값이 똑같은 지점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y 값이 똑같은 지점.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선을 그어볼게. 그럼 요 지점에 x가 똑같을 때 요 y 값은 서로 다르지.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지점을 t1, 얘를 t2, 얘를 t2, t1. 그래서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알파 t1이자 동시에 t2.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얘가 t2, 얘가 t1입니다. 자, 조건이 차이가 2분의 1일 때 이랬어.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선을 그냥 선생님이 그어볼게요. 요렇게 선을 그었어. 자, 그 다음 밑에 요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 요 지점이 알파 t1, 알파 t2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상황일 때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는 3분의 1이 되느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을 보세요. t2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지? t2라는 그래프는 요 핑크색의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핑크색은 뭐야? 코사인. 그러니까 t2는 지금 코사인 2파이 알파의 값을 갖는 겁니다. 자, 여기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2 사인 알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t1은 사인의 그래프니까 t1은 뭐가 되냐면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지? t1과 t2의 차이가 2분의 1. 그럼 t2는 뭐야? t1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t1 더하기 1로 바꿔 써도 됩니다. t1 더하기 1이 아니고 2분의 1.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식을 좀 옮겨서, 자, 정리해 보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는 t1 더하기 2분의 1과 같으니까 t1을 사인 2알파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2파이 2분의 파이 알파는 뭐가 되냐면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더하기 2분의 1과 같다 라는 전제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가지고 t1 더하기 t2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찾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2분의 파이의 알파가 1이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을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걸 제곱해서 전개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두 개가 돼서 2 사인 제곱 2분의 파이의 알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알파 2분의 파이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가 2고요. 여기 4분의 가 불편하니까 얘를 정리해서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시 쓸게요. 양변에 4를 곱하면 8 사인 제곱 2분의 파이의 알파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죠. 4 사인 2분의 파이의 알파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그럼 이때 이 사인 2분의 알파라는 2분의 파이의 알파라는 값이 설명이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근해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다. 8분의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28, 38에 24 그래서 2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루트 28이니까 2 루트 7 이렇게 되죠. 자, 2 루트 7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때 사인 요 값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약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7은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제 1로 돌아와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의 알파는 뭐가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인 알파 값이 뭐였지? 이 값이 사인 알파 값을 우리는 처음에 뭐라고 놨어요? 2분의 파이 알파 값을 얘를 t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4분의 2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 즉 4분의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4분의 1 더하기 루트 7, 이게 바로 t2가 된다라고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진짜 3분의 1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을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16이 될 거고요. 분자는 7-1, 그러니까 6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8분의 3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값이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은 거짓이 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개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할게. 자, 얘를 일단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어떻게 옮기지? 자, 이렇게 옮기고요. 자, 얘도 밑으로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부터는 이제 단답형 주관식 문항입니다. 자, 위치 같은 로그의 연산입니다. 그럼 로그 4가 되고요. 3분의 2 곱하기 24 이렇게 되니까 38에 24 로그 4에 1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4의 제곱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은 x 이퀄 a에서 극소고 a 더하기 f 알파를 구하래. 극대극소니까 미분해 봐야 되죠.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럼 얘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인 거고 f1 여기다 1을 넣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1. 그래서 1 더하기 10.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을 얘기했어.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양수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섯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이 되려면 A7이라는 것은 A5 곱하기 R제곱이야. 이게 3분의 1 A5랑 같다는 거니까 지금 R제곱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6을 구하래요. 그럼 A6하고 A2를 비교해보면 A2에다가 R 4제곱을 곱하면 A6이죠. 그럼 A6이 36이고 R 4제곱은 이것의 제곱 9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t 이퀄 0에서의 점 P의 위치는 0이고 t 이퀄 1에서 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고 t 이퀄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속도를 뭐 해야 될까? 부정 적분해야죠. 그래서 VT를 적분하면 이것을 XT라고 하면 이걸 적분한 거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t 이퀄 0에서 점 P의 위치는 0이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0 나되니까 적분상수 C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X의 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K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X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T 이퀄 1에서 3까지의 점 P에서의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래.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치 변화량이니까 X3에서 X1을 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3을 빼면 X3이면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이고요. X1이면 얼마였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얼마다?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치 변화량이니까 위치를 계산해서 한 겁니다.
자, 20번 문제를 볼게요. 20번 문제는 실수 A와 이거에 대해서 자, 얘가 주어져 있고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 자, A가 여러 개인가 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적분 구간에 뭐가 있습니까? 미지수 X가 있어요. 그래서 A를 대입하면 GA가 일단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분이 t에 대한 함수니까 이때 이 gx를 일단 식을 정리하면 자, 요렇게 항이 하나고요. 요렇게 또 항이 하나지요. 자, 그럼 얘를 분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f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이것의 4제곱 dt 그냥 이렇게 쓸게요. 편의상.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그러니까 ft의 5제곱의 d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에 미지수 있으면 우리 하는 거 뭐죠?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은 x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곱셈 미분이니까 f'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 그러니까 fx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미분하면 fx의 5제곱 자, 소거 되니까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또 g'a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gA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g'a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 이 g'a라는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겠네.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g'x가 0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냐면 f'x가 0이 되거나 이것을 적분한 결과가 0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적분한 결과가 0이 되려면 x가 a일 때. 다시 말해서 f'x가 0이거나 또는 x가 a면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f'x가 0이려면 주어진 함수 fx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f'x를 계산해 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3으로 나눠주면 8하고 15니까 3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3하고 5일 때야. 그쵸? 그럼 얘가 0이다 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3일 때랑 5일 때 그리고 또는 x가 a일 때 얘가 0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죠? 이게 다 는 0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가 잘 보세요. x 이퀄 a하고 x 이퀄 3, x 이퀄 5에서 지금 전부 극값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극값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3하고 5 둘 중에 하나가 a의 값이면 어떻게 될까? a가 만약에 3이면 x는 3이라는 중근을 갖고 x 이퀄 5에서 극값을 갖는 거야. 이해감? 그쵸? 그리고 a가 5가 되면 x는 5에서 중근을 갖고 x 이퀄 3에서 극값을 갖게 되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a의 값은 3 또는 5가 돼야 되고 그들의 합이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둘을 더한 값 8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21번 문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21번 주관식 4점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을 찾아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이 n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n의 값에 따라서 지금 얘가 근이 몇 개인지 실근이 몇 개인지가 결정되겠지. 예를 들면 n이 홀수잖아. n이 홀수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 되는 x값은 몇 개가 돼? 얘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맞지?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하나의 실근을 여기서 가졌다고 쳐봐. 그럼 fx에서 여기서 어떤 값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고 실근 두 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니까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둘, 세 개인데 이 하나 중에 얘랑 얘랑 같으면 중근이 하나뿐이었고 얘는 중근이 될 수 없으니까 가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근이 총 4개가 나와야 되고 그 4개가 중근해서 똑같은 게 2개씩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n이 언제일 때 홀수가 아닌 짝수가 되면 x의 제곱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이꼴 0 얘는 2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실근을 갖냐면 플러스 n제곱근 64와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될 것이고 그쵸? 이렇게 2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fx는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되어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고창의 개수가 1, 2라고 했으니까 x-n제곱근 64와 x 플러스 n제곱근 64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맞아? 근데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그랬어요. 자, fx의 최소값은 이 둘의 가장 가운데 값. 자, 얘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n제곱근 64고 여기가 플러스 n제곱근 64인 거야. 언제 최소겠어? 자, 여기. 정 가운데 얼마입니까? 0. 그러니까 x가 0일 때 음수가 돼야 돼. 즉 f0. 자, f0을 계산해보면 0 넣으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n제곱근 64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뭐라지? 음의 정수 이렇게 얘기했어. 음의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음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얘가 정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누가 n제곱근 64의 제곱이. 자, 얘를 지수로 바꾸면 64의 n분의 2제곱이 되고요.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의 n분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자, 얘가 정수가 되면 돼. 그럼 이때 n은 얼마면 될까요? 12의 약수인 1, 2, 3, 4, 6, 12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보면 n이 짝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풀었잖아. 그러니까 n이 짝수라는 전제니까 1, 3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값은 뭐가 있는 거야? 2, 4, 6 이런 값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 이렇게 짝수값만 있는 거죠. 자, 이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12 더하기 12, 2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볼게요.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뭘 계산하는 거냐면 f0, 즉 p분의 q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냥 여기서도 p분의 q가 자연수니까 f0은 어떤 양수의 값이 나오나 봐. 그지? 근데 첫 번째 fx는 0,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 자, fx가 0이라는 것은 fx의 그래프가 3차 함수니까 극대 또는 극소가 x축과 하나는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방정식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니까 그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누가 접하는지는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f 알파가 0이고 그 다음에 f 베타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3이래요. 그럼 얘가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요게 알파가 되는 경우와 베타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 안에 것을 써보면 x-fx가 알파래. 그럼 이 뜻은 fx는 무슨 뜻? x-알파 이런 뜻이고 fx는 뭐가 될까? x-베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해석이 뭘까?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1이고 알파, 0을 지나는 직선이죠.
fx란 곡선과 기울기가 1이고 베타,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총 3개가 돼야 되는데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은 어떤 점이죠?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치? 즉 x축과의 교점에서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때 fx라는 함수와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자 이렇게 x축과 접할 때 크게 상황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을 때와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가 알파고 지금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을 건데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교점은 무조건 여기서 3개가 돼버리죠. 하나 둘 이쪽에서 그럼 여기서의 교점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3개니까 이거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이게 접선은 무조건 0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 두 점을 무조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미 또 3점을 만나게 되니까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접선, 기울기가 1인 직선 두 개와의 교점은 3개를 항상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자, 요렇게 접했을 때, 자, 요렇게 접했을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얘가 밑에서 요렇게 돼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지금 베타,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이렇게 둬보면 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거볼게요. 그럼 얘는 요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접할 수도 있고 요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베타가 요렇게 거지면 교점이 3개가 발생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요렇게 되면 요렇게 접해서 요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인데 이제 문제를 보세요. f1이 4고 f'1이 1이래. 그러니까 x 이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이 돼야 되고 f1은 4야.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지금 요 지점이 x 이꼴 1, 2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요 지점이 x 이꼴 1이 돼야 되는데 그때의 y 값은 양수입니다.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문제에 맞지 않고 지금 이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빼고 요 경우로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fx는 x-알파니까 요 직선은 y는 x-알파인 직선이고 얘는 y는 x-베타인 직선인데 이때 이 직선이 1,4를 지나야 되니까 x가 1일 때 y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잘 보세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좀 크게 그려볼게. 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서 지금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뭐죠?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이죠. 자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까요? 변곡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접점이 있어요. 자 이 접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냐면 x는 1이 됩니다. 자 우리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길이와 이 반대쪽의 교점 사이의 길이의 비가 항상 1대 2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항상 1대 2니까 지금 요 길이가 총 얼마예요? 4칸이에요. 4칸이죠. 근데 4칸에 2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3분의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얘는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변곡점의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x는 3분의 얼마가 되죠? 3분의 8 더한 거니까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직선을 거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직선 x축도 하나의 직선이니까 얘가 지금 뭐야? 접점이고요. 얘는 교점이죠. 그리고 얘가 변곡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이 지점까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1대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6만큼 가야 됩니다. 3분의 1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3분의 16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부터 3분의 8, 3분의 16만큼 간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8을 더한 거니까 5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타의 값을 5라고 정의하면 이때 이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여기서부터 3분의 8이니까 여기서부터 3분의 16이 가야 돼요. 그쵸? 그럼 얘는 5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식 fx는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x 이꼴 5에서 교점을 가지니까 이때 이 식 fx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최고차의 계수 얼마인지 모릅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또 f1은 4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4는 하면 16 그리고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a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fx는 어떻게 될까?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f0이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6분의 45다 라고 해서 정답은 16분의 45고 이 분자 분모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을 더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50, 6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